에이리어너스 3화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이번 화 보면서 이거 후보로 꽤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철학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기존에 보여줬던 그 에이리언 시리즈와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메타모포시스, 즉 변형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장하면서 겪는 형태 변화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외모가 급격히 달라지는 걸 뜻하기도 하죠. 지난화에서는 제노모프가 조를 데려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죠. 오빠 조가 납치된 뒤 웬디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또 뛰어갑니다. 결국 오빠를 구출해내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조는 크게 다치고 웬디 역시 제노모프와 맞붙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웬디와 제노모프의 정면 대결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만 툭 던져주죠. 기존의 그 에이리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대결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미 제노모프는 두동강 나 있고 웬디가 들고 다니는 그 칼로 자른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괴력으로 박살낸 것으로 봐야겠죠. 제노모프의 단단한 겉껍질을 칼로 자른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웬디는 크게 부상을 입고 셧다운이 되고요. 조도 심각한 부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엔 구출된 웬디와 조는 수술을 받는데 결국 폐 한쪽을 적출하게 됩니다. 한편 커시는 오버모프에서 꺼낸 페이스허거를 해부해서 제노모프의 유충을 꺼내죠. 그리고 그걸 조의 적출된 폐가 담긴 시험관에 집어넣자 유충이 쏙 하고 그 안으로 파고듭니다. 보이가 오버모프의 얼굴을 들이밀자 커시가 제지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오버모프 안에서 페이스허거가 튀어나와 사람의 얼굴에 달라붙어서 긴 꼬리로 목을 조르고 입부분에 관을 넣어서 숙주에게 제노모프의 유충을 주입합니다. 이것이 훗날 체스트 버스터로 성장하고 제노모프가 되는 거죠. 그동안 페이스허거가 인간의 내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유충을 심는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화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로스트보이즈 3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웬디. 오빠 조를 구하려다가 제노모프와 맞붙으면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죠. 마지막 순간에 껴안하긴 했지만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I woke up and I heard it. It was screaming. 페이스허거의 감정과 고통을 직접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런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뒤 각성하기 마련이죠. 웬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한순간 폭발해버리죠. 이건 단순히 감정이입이 아니라 제노모프의 의식과 내면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변했다는 건데요. 웬디가 제노모프와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특수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괴물과 로봇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뜻이 된 거죠. 그 경계의 한가운데가 있는 게 바로 웬디입니다. 즉 웬디에게 새롭게 생긴 능력은 단순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체성이 변형되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능력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태라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웬디. 그렇게 3화 막이 내립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커졌는데요. 바로 제노모프가 오빠 조를 왜 죽이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변화를 겪는 인물이 바로 컬리입니다. 1, 2화에서 존재감 없이 조용했던 인물로 보여줬던 컬리. 하지만 3화에 들어서면서 컬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신체와 능력에 적응하면서 자신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에서 컬리는 보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웬디입니다. 보이가 가장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전히 웬디였고 컬리는 그녀에게 강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컬리는 보이에게 웬디는 오빠 생각만 하지만 자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보이는 흥미를 느끼고 컬리에게 더 알고 싶다고 묻지만 컬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이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녀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웬디와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컬리의 변화는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자아의 각성, 욕망, 그리고 질투심의 폭발을 보여줍니다.
닙스 역시 이번 화에서 가장 내적 괴리감을 강하게 드러낸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과거 병약했던 어린아이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닙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 성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 괴리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면서 닙스는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닙스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얼굴과 지금의 성인 모습이 겹쳐 보이고 심지어 순간적으로는 문어와 같은 그 외계 생명체의 눈과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급격히 변해버린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닙스. 그녀의 방황과 이상 증세는 이번 화의 그 주제, 갑작스런 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과정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닙스는 외계 생명체에 홀린 듯 쳐다보는 장면도 보여줬죠. 자신의 손을 눈에 가져다 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촉수 외계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눈을 움켜쥐고 뽑아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복선이 될까요? 닙스의 변화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변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죠. 앞으로 변형을 제대로 할지 미지수인 나머지 아이들. 하지만 이후에 어떤 변형을 보일지 미지수인데요. 본래 극과 극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 특히 눈길을 끈 인물은 바로 모로우였습니다. 모로우는 이번 화에서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스미와 슬라이틀리가 오보모프 앞에서 아이처럼 장난을 치다가 모로우와 마주하게 되죠. 모로우는 이 아이들을 하이브리드가 아닌 단순한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로우는 하이브리드 존재를 모르고 있거든요. 슬라이틀리에게 던진 질문, 기계가 아닐 때는 언제일까? 이 대사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선을 꽂고 데이터를 존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로우가 머리에 선을 꽂는 행위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 있는지 모호하게 느껴지죠. 이 장면은 곧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로우는 계속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기계는 언제가 기계가 아닌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 작가이자 감독인 노아 할리 역시 모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로우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점점 스스로가 기계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요. 즉 지금 모로우는 승무원 동료들을 죽게 내버려둔 죄책감,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기계적인 행동, 그리고 인간처럼 여전히 감정을 느끼는 자신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모로우는 늘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기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모로우가 이렇게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데이빗을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유타니의 명령을 받고 외계 생명체를 수집하던 모로우, 앞서 올린 이야기에서 추측했듯 제노모프의 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분명 데이빗을 만났다는 가정이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슬라이틀리와 대화할 때 모로우가 한 말 기억하시나요? 통신을 끊기 전에 빈대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이 이야기는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마지막에 데이빗이 다니엘을 동면시킬 때 그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로우는 데이빗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고 데이빗은 왜 모로우에게 제노모프의 알을 줬을까요? 모로우는 데이빗의 생각에 동화된 것일까요? 데이빗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시리즈에 나올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조를 납치하고 죽이지 않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죠. 모로우도 죽이지 않죠. 일단 조를 단박에 죽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웬디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을까요? 웬디가 페이스허거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모습이 나왔죠. 아마 이전부터 제노모프는 웬디가 자신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조를 미끼 삼아서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모로우와 슬라이틀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소통하는 것을 보면 제노모프와 웬디도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페이스허거 오보모프가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건 아직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이 에그모핑은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에일리언 어스 이후의 작품 에일리언 1편에서 나왔던 얘긴데요. 이건 에일리언 1편에서 편집된 이야기로 사람을 고치화시켜서
오브모프로 변화시키는 건데 이건 퀸의 존재가 나오기 전 이야기로 1편에서 편집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일리언 어스가 에일리언 1편의 이전의 이야기니까 이 에고모핑을 위해서 신선한 숙주를 찾다 보니 조를 납치한 게 아니었을까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2,000명의 개척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에그모핑이 아니었을까. 당시 제노모프는 개량의 개량을 거쳐서 최종 모델이 나오게 된 것이니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노모프가 모로우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노모프가 기억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괴물 네오모프와 교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합성인간 데이빗과 네오모프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억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제노모프는 데이빗이 네오모프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개량종이죠. 제노모프에도 네오모프의 DNA가 들어가 있는 만큼 자신에게 승무원들을 내어준 모로우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비상격리실에 있던 모로우와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을 해보자면 모로우가 사람이 아니라서일까요? 우주선에서는 제노모프가 본능적으로 모로우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그가 사이보그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였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반복된 만남 속에서 모로우의 사이보그의 그 특징을 인식하면서 죽이지 않고 옮긴 거죠. 노아 할리가 모로우의 캐릭터에 부여한 테마가 바로 인간성과 기계성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모로우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기계인지 인간인지 모호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서사의 장치일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화를 통해서 에일리언 어스에 대한 성격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확실한 건 기존에 발표되었던 일반 에일리언 시리즈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 기존 영화들은 주로 우주 괴물과 인간의 생존 구도였다면 에일리언 어스는 노아 할리의 특유의 스타일이 보여집니다. 단순한 스릴러가 아닌 인간의 존재론 같은 주제를 은유적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번 화는 액션보다는 변형이라는 테마와 상징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회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리즈는 앞으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습니다. 겉이야기, 그러니까 제노모프가 인간을 공격하고 하이브리드들과 싸운다는 내용을 기대하고 보신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고, 속이야기,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 외계 생명체의 순수성과 변형과의 경계,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하고 보신다면 무난하게 보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4화부터는 좀 겉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4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타임이었습니다.